안녕하세요. 김여배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중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3억까지 오르고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까지 연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투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2021년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그래도 2사 대책 이후 하향세 상황에서 재건축 급등은 아주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 오세훈 재건축 하루 만에 3억 급등. 서울 아파트 큰일 난다. 지금 선거 이번에 20대, 30대 이 선거 자, 확 던져버렸네요. 즉 20, 30대가 완전히 반란을 일으켰죠. 전통적 지지층을 외면하고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지지했던 차선으로 지지했던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또 집값이 불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재건축 급등세, 집값 폭등장 지연되나. 왜 재건축 상승이 위험하냐면 재건축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요. 그럼 또 서울 전적으로 또 불장이 번집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1, 2기 신도시, 인천, 수도권으로 확대돼요. 그게 다시 지방광역시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아직 하락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안정세로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첨단에 있는 서울 재건축을 꿈틀거리게끔 만든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먼저 재건축 완화, 용적률 완화시키고 50층 이상 초고층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 집값이 안 뛰겠어요? 물론 이게 속도 조절 언젠가는 이거 해야 돼요. 너무 저층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타이밍을 좀 보면서 해야지. 아마 시장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세훈 재건축 급등세, 재건축 공급 물량 18만 5천 가구 이것도 신속하게 진행 추진. 이것도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이라는 말. 재건축 급등.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권, 한강변, 구체적으로 강남, 목동, 여의도 하다못해 리모델링이 밀집된 뭐 상계, 창동 이런 데까지 지금 확 확장되고 있고 재개발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해제된 곳까지 뉴타운 이런데 단지별 알아보면 음마 23.2억이 벌써 1억이 뛰었고 잠실 5단지가 26.8억으로 2억 신고가 지금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압구정 아주 대형 평형들이 지금 단 한 방에 12억이 뛴 적도 있잖아요. 이미 오세훈의 효과가 선거 전에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더 빠르게 치솟고 있어요. 서울 집값에 아직 이번 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주일 만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집값 상승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고 일반 아파트 상승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정부는 투기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자, 만약에 이제 오세훈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집값이 또 크게 올라간다면 아마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서울 집값 또 올라가면 상승 시에 야당은 대선 참패당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쪽으로 쏠렸다고 해서 야당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워낙 못하니까. 워낙 집값을 폭등시켜서 보기도 싫고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이쪽을 찍어준 건데 이 분노에 정말 뜨거운 감자를 잡은 오세훈 시장이 집값을 또 끌어올려버리면 볼 것도 없이 여당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생각 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집값 또 오르면 정권 못 잡는다. 부동산 분노. 정말 이번에는 분노라는 말이 맞아요.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집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볼까요?
2030은 폭등 분노로 원래 2030의 70%가 현 여당 촛불 집회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역전돼 버렸어요. 반대로 야당을 70%가 찍어버렸어요. 왜? 불공정. 뭐 집값 폭등시키고 그것도 불공정. LH 사건도 그냥 1차 옛날에 보고할 때 대충 해버렸잖아요. 확실하게 파헤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본인들은 대의를 내세우면서 정말 중요한 공정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60은 자녀 걱정 때문에 돌아서 버렸어요. 5060. 왜? 5060의 자녀가 2030이에요. 자기 집값 올라면 뭐합니까? 자녀들 집 사주는 게 지금 끔찍한 거야. 무주택자는 하루아침에 벼락 꺼지는데 누가 이뻐하겠어요? 당연히 돌아서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은요, 분노 전 단계나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본인이 지금 거지가 된 상황에서 무슨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이 뛰지도 않아서 화가 아주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하면 그럼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좋겠네요.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요, 돌아서고, 고가주택, 이번에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초, 강남 이쪽 보세요. 송파 어떻습니까? 완전 일부 단지는 90%가 야당으로 쏠려버렸어요. 즉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종부세를 세게 때리느냐, 세금 거두려고 지가 끌어올렸느냐, 아주 분노한 거죠. 덜 오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화딱지가 납니다. 왜? 저것은 많이 뛰는데 내 것이 안 뛰어. 이 결과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집이 있어도 좀 안 올라간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화가 났어요. 이게 이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30% 이상 벌어질 표차가 20% 이제 가까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걸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지금 참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측했던 결과보다 오히려 안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여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또 이렇게 들쑤셔버리면요, 내년 또 달라져요. 지금 중도층이 많아요. 이제 실리를 추구합니다. 자, 3기 신도시 또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2차 후보지 이제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있는데 4월 발표 예정 지역이, 그죠? 이제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예정 지역도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게 없습니다. 자, 3기 신도시 2차 후보지 4월 말 발표. 김포시 고촌이 유력해 보여요. 여기 지금 경기도 지도, 여기 서울이죠, 서울. 김포가 어딥니까? 여기 한강 쪽이 여기에요. 한강 이 남쪽이 여기에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저기 김포가 그나마 고촌이 여기 한강 신도시 이쪽 운양동 뒤쪽이잖아요. 좀 가까운 곳이야, 서울에서. 그래서 고촌이 전망이 밝은 거예요. 하남시 간부, 끝내주죠, 위치. 하남 있죠? 하남 보이죠? 여기 하남. 이 하남, 여기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에서 이 가밀지구 바로 이쪽으로 도로 선상에 있는 게 간북입니다. 탁월하죠, 이쪽. 입지가 아주 최고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시 화전도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이 고양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덕양구 쪽 이쪽 이 정도 한 점. 정말 가깝네요. 그 다음에 화성시 매송은 서울에서는 멀죠. 화성이니까. 그런데 동탄 1, 2가 보통 뛰었어야죠. 그냥 기본 2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자, 그러니 이 화성도 동탄하고 이제 매송이 동탄에서 그렇게 멀지를 않기 때문에 대박자리. 용인시 공세지구 역시 동탄 바로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흥호숫가 있는데 여기도 후보 지역입니다. 즉, 이 후보 지역들이 뭐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몇 군데가 될지 신도시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이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2021년과 기간별 부동산 전망. 2021년은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저도 뭐 폭락 얘기를 많이 하지만 2021년에 좀 강력한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 그렇게 뭐 폭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뛰지 않을까. 현 정권이 내년에나 바뀌니까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세훈의 변수가 생기면서 불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 뛰는 것만 보고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잡았을 때 과연 비과세까지 뛸 수 있느냐, 2년 동안 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해 뛰더라도 내년에 얼마나 빠지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빠지느냐. 만약 올해 많이 뛰면 그동안에 7년 뛴 것까지 폭락장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지역 선택, 아파트 선택 이걸 해야 돼요. 보자고요.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올해만 놓고 본다면 수도권은 전망이 지방보다 좋아요. 서울, 강남 2021년 상승 전망이고 재건축발 상승 이번에 새롭게 돌출됐죠. 재건축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25억짜리들이 뛰면요 30억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재수 없으면 35억까지도 갑니다. 왜냐면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묶였었어요. 최근 1, 2년 동안 별로 안 뛰었었거든요. 경기도라든가 인천 또는 새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불장이 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급등하겠죠. 또 그동안에 뉴타운 해제됐던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이 별로 못 갔었어요. 막연하니까. 그런데 이 해제됐던 곳들이 또 불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해제된 것을 다 이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노력. 왜? 집을 빨리빨리 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지금 오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는 정부에서도 지금 서울 막 공공 분양이 되고 쑤시고 있고. 아무튼 올해는 이럴 것 같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년부터는 꺾여가지고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22년에 하락하면 2025년이 바닥 폭락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폭락을 예상합니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2030년은 또 다시 폭등을 해가지고 장기 전망은 최고 지역이 강남 서울이에요. 자, 근데 경기 인천 1, 2기 신도시는 그럼 올해 어떻냐? 2021년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강남이 조금 꺾이면 얘들도 꺾이면서 그럴 것 같았는데 어찌됐거나 2020년 이후에 뒤늦게 뛰었잖아요.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하향세를 띠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시점에서 바로 턴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 폭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20에서 60%. 이 서울하고 비교하면 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간 것이 많으니까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지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폭락하겠죠. 아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입지에 비해서 많이 뛰어서 2030년은 상승을 하는데 서울만큼 폭등하지 않고요. 장기 전망은 한 중간치입니다. 이제 가격 회복하거나 회복 좀 못하거나 또는 좀 많이 뛴 것들 이렇게 세분화되겠죠. 무조건 폭등하고 신고가 찍는 거 아니에요. 2030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올해 전망은 보합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는 하락하거나 보합. 풍선 효과가 변수에 무슨 말이냐? 서울 뛰고 경기 뛰면 또 올라가 버리면 얘가 안 뛰겠어요? 지방이? 같이 따라가겠죠 또? 지금 신나게 거래 실종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부터 좀 위험하다고 봐요. 2025년에서 이 사이에는 10에서 70% 하락. 별로 안 올라간 것들 많잖아 지방이요. 얘들은 10%밖에 안 빠지겠죠. 근데 막 비싼 것들은 서울, 경기도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거예요. 70%까지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80% 폭락도 나올 수 있어요. 지방은 특히 15억, 20억짜리들 막 거품 치솟은 것들. 자, 2030년 상승하겠지만 문제는 장기 전망이 좋지 않아요. 즉 회복도 못하고 이렇게 폭락을 했으면 회복도 못하고 이 정도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지방은. 그러면 경기도는 떨어졌으면 회복하거나 좀 더 가거나 그 다음에 서울은 떨어졌으면 신고가 찍고 가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현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과 변화 예상 조세 정책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현 정부 공공재건축, 공공주도 개발 공급, 재초안 등 민간정비 사업 규제, 상한제 등 새 아파트 가격 규제, 보유세 등 세금 규제 강화,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상향
LTV, DTI, DSR 등 대출 규제, 즉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거주 규제, 이 네 가지 규제가 아주 지금 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 좀 변화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지가 현재 9억 이상을 10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이것도 집값이 폭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올라야 한다고는 봅니다. 왜? 아무리 공시지가라지만 너무 종부세가 많아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 기준도 9억이 아니라 12억에서 15억으로 올려야 돼요. 뭐 서울 평균도 안 되는 9억이 무슨 고가 아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올해부터 0.5, 2.7인데 0.6에서 3.0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조금 더 이쪽으로 다시 환원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지산사 감면 기준 상향. 자, 6억 원 이하를 9억 원 이하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완화. 다주택자 6월부터 65%, 75%. 여러분들 3주택자들 난리 났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해가지고 물량을 토해내게끔 하지 않을까. 다만 페널티를 줘야겠죠. 자, 만약 그때까지 완화를 안 하면 누지세를 때려버리겠다. 종부세, 보유세. 뭔가 페널티를 줘야지. 완화만 시키면 뭐합니까? 그래야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납득을 하죠. 납득을. 수도권 외에 집값 크게 꺾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꺾이기는 꺾였어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좀 찜찜한데 2021년 1월 5일, 4월 9일 어제자죠. 자, 보시면 자, 4월 8일 어제자인데 이제 오늘자로 올려놨고 서울 보세요. 이게 뜨거웠고 충청도까지 뜨거웠었어요. 경상북도도 뜨거웠고. 그런데 지금 뜨거운 것은 이제 1월 5일이나 4월 9일 보면 비슷해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충청도까지 해서 쌍둥이에요. 지금 3달이 지났는데 꺾이지 않았어요. 이때하고 비교한다면 서울은 조금 꺾였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인천, 충청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보세요. 이렇게 시뻘갰던 게 이제 대구마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지방은 완전히 이제 하향 흐름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수하는 사람들은 좀 금매 위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재건축 폭등이 만약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수도권이 더 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부동산 주간 시세 지속 하락 이어진다. 재건축 상승의 변수. 여기 보시면 자, 먼저 KB 리브원 정말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도권. 자, 4월 5일자예요. 그 다음에 전국 광역시 확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원도 지금 인천만 지금 상승 중이고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 서울 높낮이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게 0이지만 0 밑으로까지는 안 갔어도 지금 하락세. 그리고 부동산 114도 쭉 추락 중이죠.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고 매수자 우위입니다. 즉 이제 떨어질만 남았네요. 매물이 지금 서울 4만 건에서 4만 7천 건까지 확 늘어났잖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3월달도 지금 거래 절벽이었는데 보시면 작년 3월달 올해 3월달 거의 어떻습니까? 1,400건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4월달은 이제 더 줄겠죠. 문제는 서울 매수 우위 지수도 115로 이렇게 불장이었다가 1월달에. 자, 그리고 3월 29일 77까지 아예 100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는 사람이 우위라는 뜻이야. 매물이 사는 사람이 우위예요. 확 떨어졌는데 자, 이제 이번에 반등을 못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변 한강변 집값 들쑤시고 있네요. 물론 이제 본인이 공약한 거라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합정동 보세요. 자, 합정동 여기 지금 얼마나 합정동 망원동 엄청 많아요. 여기 자, 막연한 곳들 특히 한강변 이 라인에 그 다음에 이촌동 여기 보면은 오래된 리모델링 단지들 많죠.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포함한 성수 일대 완전 노른자위죠.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밀집된 곳이고 그 다음에 압구정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 한강이잖아요. 한강에 이렇게 빨간색 한강변 및
재건축, 재개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세훈역과 강남도 들썩입니다. 송파구 집값 상승률 1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벌써. 자, 0.8, 0.9, 1.0으로 0.10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서울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남도 0.8, 서초도 뛰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자,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 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집값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도, 자, 무주택자들은 거의 다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도 내 거보다 저것이 더 뛰니까 뛰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거 뭐 1억 뛸 때 저 5억씩 뛰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것이 하나 있는 거 뛰면 뭐합니까? 자녀들 집을 못 사주는데 너무 뛰어가지고 오히려 안 뛰기를 바라죠. 그런 경우. 그래서 70%가 집값 안정을 바라는 거예요. 뭐 폭락을 바란다기보다도 서서히 연착륙. 여기 보시면 20대 보세요. 실질적으로 오세훈, 특히 남자일 경우 72%나 오세훈을 찍었잖아요. 집값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보나마나. 그 다음에 30대도요. 60% 이상. 즉 20, 30대가 옛날에 민주당을 훨씬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자, 뭐 영원히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대는 압도적이었는데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반반이잖아요 지금. 자, 50대도 원래는 민주당 편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 편으로 돌아서 버렸죠. 60대 더 벌어졌습니다. 20대와 60대가 70%를 야당을 찍었다. 이건 집값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집값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 있잖아요. 누구 사퇴 해가지고. 근데 집값이 1위라는 거. 자, 전문가 향후 주택시장 전망.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허윤경 이분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집값 올라갈 것이다. 자, 이은영 임기 내내 기대감 반영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이번에 오세훈 당첨 이후에 조사예요. 권대중, 근데 매물은 주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큰 폭 상승은 없다. 한 중도 정도. 임병철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자, 서진영 우상향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 올해는 뛴다 이 말이잖아요. 신기원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좀 안타까워요.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뉴타운 해제구역 현황. 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여기 쭉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쭉 있고, 서울시에 새 수장이 등판하는 바람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재개발 해제된 곳들 있잖아요. 뉴타운 31곳이나 되고 재건축 13곳, 도시환경 70, 기타 사업 8곳, 총합 122. 자, 이곳들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세훈 재건축 하루 만에 3억 등. 지금 우리나라가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과연 써야 할까? 지금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서울은 어차피 영원히 공급 부족이야. 땅이 좁으니까 수도권 전체를 봐야죠. 4월이 집값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한데 재건축발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 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4월 대세하락의 변곡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장이 될까요? 감사합니다.